드라마 가을입니다. 벌써 귀궁 드라마가 10회를 넘어 내용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결국 김봉인이 왕위 자리를 노리기 위해 개입시킨 팔척귀와 승천에 실패했던 이무기 강철이의 대결까지 왔습니다. 팔척귀가 누구인가? 그리고 왕가에 어떤 원한이 있었는가가 궁금한데요. 일단 드라마에서 이무기 강철이가 승천하는 것을 본 아기는 왕가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11회 예고에서 아기가 안겨있는데 안고 있는 사람은 조선의 무관입니다. 징이 박힌 붉은색 갑주를 입고 있죠. 이무기 강철이 하늘로 승천하던 시점에 그 무관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의 눈에 승천하던 강철이가 들어왔던 것이고요. 귀궁 드라마가 픽션이지만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참고하자면 팔척귀의 진해로 옮겨 다니는 부분은 조선 예종 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남이 장군의 설화를 끌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왕 이정을 조선시대 계몽군주인 정조라고 보고 정조를 중심으로 예고에서 팔척귀가 100년 전 자신이 태어날 때라고 하는 말을 참고한다면 시대가 인조 때의 병자호란으로 생각되는군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군사들이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인조의 적장자 소현세자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인조 때 청나라 볼모로 갔다가 돌아왔지만 아버지 인조와 소용조 씨로 인해 도객이가 많은 소현세자입니다.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많은데요. 가까운 최근으로는 2023년에 방송된 드라마 연인을 통해서도 소현세자와 인조의 관계가 잘 나타납니다. 소현세자는 자신의 후손 3남 3녀 중 3남 모두 스물이 되기 전에 모두 일찍 세상을 하직했는데요. 조선시대 인조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삼전도로 나와 청나라 왕제에게 머리를 9번이나 땅에 찢는 305고도의 예를 올리는 치욕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강화도에 피신했던 소현세자의 적장자를 잡으려고 청나라에서 강화도까지 침입했었는데요. 방송 1회 첫 장면으로 본다면 강화도의 침입으로 보는 설정이 맞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의 팔척귀인 그 아이가 태어난 시점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 때로 볼 수 있고요. 그 소현세자 아들의 눈에 승천하던 이무기가 눈에 띄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소현세자의 3명의 아들들 모두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요절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그 아이가 이무기 강철이의 승천을 본 것이고요. 그 이후 그 아이의 원혼이 죽은 무관의 몸을 빌어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정조 때를 기준으로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때부터 팔척귀가 왕족에 대한 원한이 생긴 것으로 봐야겠네요. 조선시대 광증에 의구심이 많았던 왕으로 볼 때도 인조인데요. 인조는 볼모로 갔다가 돌아온 자신의 적장자 소현세자가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는 의심병이 심해서 결국 소용조 씨를 이용해 도굴 이용한 설이 많은데요. 그리고 광증으로 인한 왕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인데요. 드라마에서는 선왕이 왕 이정의 아버지가 되지만 역사 속 선왕인 영조는 정조의 할아버지이고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입니다. 할아버지 영조 또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히게 해서 결국 세상 밖으로 내몬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이 영조 역시 광증 증세가 있었다는 설이 많은데요.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영조의 후위를 이어받아 정조가 되었습니다. 계몽군주인 지금의 왕 이정을 정조로 본다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외조부 김봉인은 대비의 아버지로 생각하면 될 듯하고요. 최원우 대감의 먼 외가 쪽 친척이라고 하는데 외가 쪽으로 보면 최씨는 아니고요. 영의정 김봉인과 가족관계로 연결된 당시 경주 김씨로 생각되네요. 겉으로는 노비철폐를 주장하는 계몽군주 왕 이정을 지원하는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노비철폐에 적극 반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영의정 김봉인이 왕 이정을 내리고 대비의 아들이었던 영인대군을 앉히려고 했지만 오히려 영인대군만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던 팔척귀에게 당한 것입니다. 결국 영의정 김봉인은 지금 영인대군의 대타를 구해야 하는데요. 일단 왕족에 누군가를 내세워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10회 방송에서 호평대군의 오대손 이화성을 입성시킨 것이죠. 왕 이정을 내려앉히고 이 이화성을 왕위를 올려서 자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팔척귀는 왜 왕가의 원한이 이렇게 깊을까요? 일단 인조의 적장자인 소현세자가 억울하게 당하고 인조의 뒤를 둘째인 복림대군 효종이 이어받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17대 왕 효종의 후손들이 25대 철종 전까지는 왕의 보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조의 적장자, 소현세자의 후손들이 이어받아야 할 왕의 보위를 효종의 후손들이 이어받아 내려간 셈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침입한 청나라 군사들 틈에서 구한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팔척귀가 된 것인데요. 팔척귀가 강철이에게 왜 자신을 공격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100년 전 자신이 태어나던 날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요. 너의 원수는 내가 아니고 바로 왕가의 후손들이 아니냐고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눈에 띈 것은 그 당시 왕가의 지시란 것인데요. 이 내막은 풀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의 왕 이정을 중심으로 100년 전 그 당시 소현세자의 억울한 독처리 그리고 삼남이 있었지만 모두가 유배 갔었다가 돌림병, 즉 이상한 전염병 등으로 20세가 되기 전에 모두 갔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무관이 구한 아이가 소현세자의 첫째로 보기에는 승천하던 이무기와의 연관성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이었던 강씨에게 소현세자 사후 유산으로 사산된 걸로 전해지는 네 번째 아들인데요. 만일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하직한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그 아이가 바로 네 번째 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그 아이로 본다면 아버지 소현세자가 독을 당하고 세자빈 강씨 역시 모함을 당해 일찍 단계됩니다. 아버지, 엄마 모두 억울하게 가고 자신과 형제 또한 그 당시 인조와 소용조 씨의 어떤 모략으로 억울하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본다면 인조 이후의 왕실에 대한 원한이 깊을 수밖에 없겠네요. 인조 이후의 왕의 자리는 소현세자와 그 후손들이 이어받아야 했지만 그 소현세자의 후손들은 모두 정리되고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그리고 효종의 후손들이 모두 왕의 보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팔척귀는 그런 연유로 왕실에 대한 원한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왕실에 대한 원한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태어났던 그 아이는 그 이전 왕실이었던 8대왕 예종 때 왕가의 원한이 깊은 남이장군이 그 아이의 환생으로 연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이장군은 세조 때 무척 공헌이 많은 장군이었지만 세조의 뒤를 이어받은 예종 때 영모의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세상을 하직했기 때문에 그 역시 왕실에 대한 원한이 깊은 인물입니다. 팔척귀가 진해로 다음 숙주로 이동하는 것은 남이장군과의 연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아이가 왕이 될 아이였다고 생각할 때 이무기 강철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승천할 때 우연히 눈에 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성한 용에 대한 의미는 왕을 의미하는데요. 이무기가 승천해야 용이 되는 것인데 그 이무기가 승천에 실패하면 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그 아이의 눈에 띈 이무기 강철이가 승천에 실패한 것은 그때의 그 아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없는 배경에는 당시 세도가들의 권력 싸움으로 인한 방해로 연결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인조를 비롯한 소용조 씨와 복림대군 효종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대부 권신들이 소현세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을 비극으로 몰고 간 인물들이란 것입니다. 그 아이인 지금의 팔척귀가 자신의 눈에 강철이의 승천이 눈에 띈 배경에는 그 당시 왕실의 이런 계획으로 인한 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조선시대의 이런 비슷한 모략들로 보면 주초위왕이란 조광조 사건 등 사대부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이 숙종 때 궁중에 무당을 불러 구슬해서 왕후를 없애려고 했던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 당시 왕실의 배경으로 본다면 이무기가 승천한다는 것은 왕이 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징조인데 태어난 아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강철이의 승천도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팔척귀가 내가 왕실을 공격해야지 왜 나를 공격하느냐가 맞습니다. 그때 그 아이인 지금의 팔척귀와 이무기 강철은 왕실을 상대로 볼 때 둘 다 같은 희생자가 됩니다. 이러한 팔척귀의 사정을 알게 된 강철이는 결국 여리가 팔척귀를 천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아직 드라마가 아직 6회가 남아있어 풀어야 할 것이 많은데요. 우선 이런 계획을 짠 김봉인과 그 일당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김봉인이 대비의 아들 영인대군이 왕위를 물려받게 하려고 했지만 팔척귀에 의해 사라졌고요. 다시 영인대군을 대신할 대타 누군가를 만들려고 왕실의 먼 후손인 이화성을 내세우려 작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조부 김봉인을 왕이정은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대비도 경계하고 있었죠.
여기에 최원우 대감의 후원이 필요한데 아직은 최원우는 소극적이네요. 결국 팔척귀를 처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인물은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왕 이렇게 3명이고요. 최원우 대감은 왕 이정의 노비철폐 문제 등 개혁 관련해 유림과 권문세가들을 달래는 역할에서 그 반대파의 주축인 김봉인을 제거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리의 입장에서는 팔척귀의 사정을 들어 알겠지만 어쨌든 팔척귀는 조문업덕의 원수인데다가 자신이 연모했던 윤곽까지 잡아먹은 악귀이니까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11회부터는 여리와 강철이가 다른 이무기 비비의 협조까지 받아서 팔척귀를 제압하고 달래는 과정이 시작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팔척귀의 배우인 김봉인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김봉인이 꾸미고 있는 왕위찬탈을 막기 위해서 왕 이정이 유림에서 존경받는 최원우와 사대부를 최대한 달래야 하는데요. 결국 귀궁 드라마는 설화를 끌어와서 조선시대 권문세가들의 세력 다툼의 실상을 픽션으로 파헤쳐 코믹하게 각본한 드라마로 생각되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